공식 정보. KF-21 500대 도입 확정에 일본에서 난리난 이유. 1세대 대량 생산 시작됐다. F-35랩터 핵심 기술 한국도 보유. KF-21 전투기 RSC 기술 최초 성공. 0.001mm 신기록. 우리 기술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올해 처음으로 20대 양산 계약을 체결합니다. 추가로 내년 20대를 포함해 2028년까지 모두 40대를 전력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에 서서히 접근한 공중급유기 시그너스가 급유 장비를 연결합니다. 조종사들에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시간. 난기류에도 불구하고 급유 후 안전한 분리까지 첫 공중급유 시험 비행이 차질 없이 완료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급유를 받으면 작전 반경을 50% 넘게 늘릴 수 있는데 KF-21은 이런 공중급유까지 검증을 통해 합격점을 받은 것입니다. 노후된 전투기들을 대체할 KF-21이 올해 첫 양산 계약을 체결합니다. 방위사업청이 KF-21을 제작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올해 6월 계약하기로 한 첫 양산 물량은 20대. 전투기에 탑재하는 공대공 미사일 등의 검증 시험 후 내년 추가로 20대를 체결해 원래 추진했던 40대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첨단 전투기와 협동작전 수행이 가능한 한국형 전투기를 확보해 전력 증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8년까지 40대를 전력화하는데 총 사업비는 7조 9,200억 원,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일부 기술자의 기술 유출 혐의 관련 수사와 1조 원 상당 미납한 분담금 등은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방사청은 2032년까지 추가로 80대를 더해 KF-21 120대를 차질 없이 군에 인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사시 대북 정밀 타격에 나설 4세대 전투기 F-15K의 레이더 개량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장 주름 잡는 드론, 군 국방드론정비사 국가자격검정 신설.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고 있는 드론, 무인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군 당국이 국방드론정비사 국가자격검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가자격 신설 종목 검정을 위해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내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자격 목록 중 국방드론정비사가 추가됐다. 국방부는 군이 우수한 기술과 직무 능력을 갖춘 국방드론정비사 분야의 국가자격화를 통해 해당 분야 인적자본이 축적,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의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자격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드론은 2020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전,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전 등에서 대형 무기를 타격해 잇따라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적은 비용으로 고가의 무기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우리 군도 지난해 드론 작전 사령부를 창설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전력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군은 최근 폴란드산 자폭 드론 200여 대를 도입하기 위한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해. 드론 정비 전문 인력의 추가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과학적 기술 집약군으로 변화 추세에 따라 제대별 정찰 감시, 전자전, 수송, 중계, 폭파, 제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전력화 중이라며 드론 체계가 정상적인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운용 유지 단계에서 정비 분야가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국방드론정비사 국가자격 검정 신설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현재 군엔 드론 조종사 자격은 있지만 드론의 전 평시 가동 상태를 유지 보수 관리하기 위한 정비사 자격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국방 드론 정비사는 무인 항공기 1, 2급과 무인 비행장치, 단일 등급으로 나눠 응시 자격 기준과 검정 과목이 신설될 예정이다. 무인 항공기 2급은 무인 항공기 관련 직무에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거나 각 군별 무인 항공기 정비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거나 항공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무인 항공기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무인 항공기 1급 응시 대상은 무인 항공기 관련 직무에서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거나 무인 항공기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거나 항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무인 항공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무인 비행장치는 국내 드론 운용 요원으로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토교통부 초경량 비행장치 지5조종사 자격 취득 후 각 군별 드론 운용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각 군별 드론 정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 정령안에는 방호기술관리사를 1, 2급으로 나눠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방호기술관리사는 방탄 방폭, 화생방, 전자기파 방호시설 혹은 복합방호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설계, 시공,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국방부는 방호시설은 무기체계 특성 분석을 통한 합리적 기준 설정과 설계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행 국가건설기준 코드상 방호 관련 설계 기준이 부재하고 민간 기술자의 국방군사 시설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현실화, 적 도발의 다양화 및 무기체계의 다변화로 초기 방호력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3. 최근 북한의 움직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최근 북한의 대내외 움직임이 이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 우리로 하여금 그 추이 파악 및 대책 마련에 상당한 주의를 요하게 만든다. 김일성부터 김정일에 이르기까지 무려 6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온갖 평화술책과 기만 전술을 구사해 오던 북한이 김정은의 집권 11년 차를 넘어서면서부터 괄목상대할 만큼 대남 정책의 근본적 행태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변화로 지난해 말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연설을 통해 전쟁 준비 등의 표현을 쏟아내면서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는 가운데 남북관계를 적대 국가관계로 공식화한 점이다. 이어 1월 중순에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전원회의에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 재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기존 대남 기구들을 전면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를 교류 협력과 통일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앞으로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 도발의 명분을 대내외적으로 축적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했다. 그런가 하면 5월 하순부터 휴전선 접경 지역에서 시작해 현재까지 총 29회에 걸쳐 살포하는 이른바 오물 쓰레기 풍선 도발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자아내게 한다. 지붕 등 주택이나 차량 비닐하우스 파손 등 현재까지 피해는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파악되지만 최근에는 여기에 GPS까지 장착해 앞으로 그 피해와 혼란의 정도를 더욱 가중시킬 개연성도 분명하게 예고하고 있다. 또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안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최근 눈에 띄게 가시화된 김정은의 핵능력 과시와 관련된 행보다. 물론 김정은의 이런 행보가 어제 오늘 새삼스럽게 포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반문도 제기될 수 있겠지만
그 시점이 이제 목전에 다다른 미국 대통령 선거와 연계해 볼 때 제7차 핵실험을 비롯한 전략적인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짙게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런 고농축 우라늄 시설 공개에 앞서 김정은은 정권 수립일 9월 9일에 핵무기의 기하급수적 증강과 핵무력을 포함한 완전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역설한 바 있으며 8월 말부터는 군기지와 포병학교, 군수공장 등을 잇따라 시찰하면서 군사력 강화와 전투태세 확립을 독려하기도 했다. 한편 김정은은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와의 접견 과정에서 6월 푸틴 대통령 방북 시 합의한 양국 간 군사협력 증진의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의 1만 2천여 명의 인민군을 파병해 전투력 향상과 군사기술 이전 문제를 긴밀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북한은 10월 12일 대한민국발 반공화국 정치선동 쓰레기를 실은 무인기가 2번 다시 공화국 영공에 침범할 때에는 그 성분을 가지지 않고 대응 보복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다음 날인 13일에도 국경선 부근 완전 무장된 8개 보병여단을 사격대기 태세로 전환시켰다는 국방성 대변인의 발표를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을 감안할 때 지금 북한은 대내적으로 빈간 이하의 삶을 강요당하는 인민들의 생활고에서 나오는 불평불만을 희석시킬 수 있는 호재가 바로 핵무기를 비롯한 비대칭 전력에서 절대 우위를 보이는 북한의 강한 군사력이라는 점을 환기시키는 가운데 내부 결속을 한층 강화하는 기제로 원용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